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 오늘의 주제는 청나라 왕실의 밤을 책임졌던 여자들, 시혼궁녀입니다. 시혼궁녀란 말 그대로 혼인을 미리 시험해보는 궁녀라는 뜻입니다. 즉, 황실의 남자들이 정식으로 혼인을 하기 전에 미리 혼인을 시험해본다는 뜻인데, 사실상은 혼인을 미리 시험해본다기보다는 잠자리를 미리 시험해본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혼궁녀는 명나라 때부터 존재했다고 알려졌으나 공식적인 제도로서 황실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청나라 때부터입니다. 청나라 황실은 황실의 권위를 드높이고 황족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황실 자손 번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자손을 얻기 위해서 황실의 남자들을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는 조은이 관례로서 정착되어 있었죠. 보통은 13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고, 황실의 법도로서 15세 이전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황실의 남자들은 성적인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부분에 눈을 뜨기도 전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일찍 결혼한 꼬마 신랑이 첫날 밤에 울기만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청나라 황실에서는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시혼궁녀를 두게 된 것입니다. 황실 남자들의 문제없는 결혼 생활과 자손 생산을 위해 황실에서 아예 공식적인 제도로서 못 박아둔 것입니다. 사실상 성교육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궁녀들이 실습으로서 진행하는 것이죠. 청나라의 시혼궁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와 황자의 혼인 전 잠자리 연습 상대로서 존재했던 시혼궁녀이고, 두 번째는 공주의 남편감의 혼인 전 잠자리 연습 상대로서 존재했던 시혼궁녀입니다. 황제의 혼인 전 잠자리 상대로서 존재했던 시혼궁녀의 경우에는 그 선발 과정이 상당히 깐깐하게 이루어졌으며 역할 역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실 규정에 따르면 황제는 혼인 직전에 시혼궁녀들을 먼저 맞이하는데, 이 시혼궁녀들은 황제보다 나이가 많아 성적인 지식이 충분한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황실에서 논의를 거쳐 까다로운 기준을 통해 선발된 궁녀들이죠. 이 8명의 시혼궁녀들은 구체적으로 그 역할에 따라서 사의, 사문, 사침, 사장이라는 4가지의 공식적인 관직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관직의 이름들은 국내에서 황제와 황후를 모시는 내명부의 부처들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들 8명이 실질적으로 시혼궁녀로서 황제와 잠자리를 하는 궁녀들이며, 이외에도 내명부에서 파견한 16명의 궁녀가 황제의 시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16명의 궁녀는 직접 황제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8명의 궁녀가 황제와 잠자리를 하기 위한 침실을 준비하고 각종 허드렛 일을 도맡는 것이죠. 이들은 황제와 시혼궁녀들이 잠자리를 하는 동안에도 침실에 함께 들어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일이 치러지는 동안 숨소리나 침 삼키는 소리조차도 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야 했다고 합니다. 시혼궁녀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관직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시혼궁녀가 되면 그 이후로도 시혼궁녀로서의 녹봉을 받게 되며 더 이상 다른 궁녀들이 하는 일반적인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황제의 시혼궁녀를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그 이후 황실의 다른 남자들의 시혼궁녀를 선발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황실 내 시혼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하죠. 황실의 대를 잇는 업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 궁녀로서는 상당한 지위를 인정받은 셈인데, 이 때문에 많은 궁녀들이 시혼궁녀가 되는 것을 꿈꾸며 큰 영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궁녀들과 같이 고된 업무를 하지 않고도 높은 녹봉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궁녀들에게는 꿈의 자리였던 것이죠. 이쯤에서 당연하게 드는 궁금증은, 아무리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 황제의 잠자리를 돕는 업무였지만 남녀가 잠자리를 했는데 정분이 난 경우는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황제의 시혼궁녀의 경우에는 임무를 끝마치고서는 이후로 다시 황제의 승은을 입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8명의 시혼궁녀가 동시에 황제와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황제 입장에서는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일상적으로 황제의 곁에는 시혼궁녀 외에도 황후와 수많은 후궁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시혼궁녀가 황제의 눈에 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혼궁녀가 황제의 승은을 입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황제의 후궁 관계가 더욱더 복잡해져서 황실의 권력 관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혼궁녀가 황제를 다시 아련하는 것을 황실 차원에서 막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자의 잠자리 연습 상대로서 존재했던 시혼궁녀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간혹 황자의 승은을 입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는 황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로 인해 황자는 정해진 혼인 상대와 혼인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밖에 없었겠죠. 황족의 후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황자의 아이를 가진 시혼궁녀 역시도 황자의 후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은 황족 번영을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았던 탓에 황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당연히 황제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있는 황자들보다 그렇지 않은 황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황자들은 후궁을 많이 둔다고 하더라도 황실의 권력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실의 권력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황실 자손 번영을 위해 임신한 시혼궁녀를 황자의 후궁으로 만든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여담으로 황자들의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시혼을 경험하게 되면서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게 된 경우가 황제에 비해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황자의 수가 황제보다 많았기 때문에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도 했고, 황자의 시혼은 황제의 시혼만큼 엄격하게 관리되지는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황실에는 황자와 황제 이외에도 공주의 부마가 될 후보에 대한 시혼도 존재했습니다. 이는 황자의 시혼에 비해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데 명나라 시절 발생했던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공주의 남편감에 대한 시혼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명나라 시절 한 공주가 부잣집 자제를 부마로서 맞이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부마는 폐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였다고 합니다. 부마의 아버지가 아들이 몸이 유약하여 혼인하지 못할까봐 걱정한 나머지 공주의 부마 후보를 물색하는 담당 관리에게 뇌물을 먹여 아들을 공주에게 장가보낸 것이죠. 부마는 혼인 당일날 혼례를 다 치르지도 못하고 쓰러질 정도로 유약했다고 합니다. 혼인을 마치고도 부마는 몇 달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공주는 이후 몇 년간을 독수공방하며 우울감에 빠져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황실에서는 공주의 부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혼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부마의 시혼궁녀가 황자의 시혼궁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황자의 시혼궁녀는 그들의 잠자리 연습을 돕고 자손을 번창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졌지만, 부마의 시혼궁녀는 그러한 목적 외에도 부마 후보가 공주의 남편감으로서 적당한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역할도 맡았던 것이죠. 부마의 시혼궁녀는 황태후와 황후가 직접 도맡아서 선발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황실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며, 황태후와 황후가 융통성을 갖고 공주의 취향도 고려해서 선발했다고 하죠. 공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과 미리 잠자리를 할 여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황태후와 황후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마의 시혼궁녀 중에서 상당수는 기존 공주의 몸종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마의 시혼궁녀는 부마 후보와 잠자리를 한 후에 부마 후보에 관한 일거수일투족을 황실에 모조리 보고했다고 하죠. 부마 후보의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그의 외모, 풍채, 신체적인 특징과 남성으로서의 잠자리 능력, 그리고 사소한 습관들 하나까지도 모두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는 최종적으로 황후에게 올라가게 되는데, 황후는 보고 결과를 종합해서 부마 후보를 공주의 남편으로 맞이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죠. 공주의 부마는 공식적으로 첩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마의 시혼궁녀가 그의 마음을 얻었거나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첩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부마와 시혼궁녀 사이의 아이는 황실의 핏줄이 전혀 섞이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황족 번영과도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마의 마음을 얻은 시혼궁녀들은 공주의 허락이 있다면 공주의 몸종으로서 공주 부부와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첩의 역할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